한국 친서지참으로 일본의 한일 관계는 사실상 파탄하고 있다. 자민당 마스 루이시가 그렇게 말했다고 석간후지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사실상 끝장이 났다라고 하는 석간후지 기사 원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 석간후지 기사는 다루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 석간후지는 산케이나 요미우리나 이런 곳과 비교할 수도 없는 오로지 혐한이 목적인 언론사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그 기사들을 지금 한국의 야당들이 많이 인용을 해서 해명을 요구하고 지금 이낙연 총리께서 일본을 방문해서 어쩌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의견,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뭐 늘 그렇듯이 아주 낮게 보고 우롱하는 듯한 그런 이제 기사에서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간에 화가 많이 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걸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번역 버튼을 누르면 맨 첫 번째 화면에 있는 거와 같은 제목이 나오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한국의 이낙연 총리가 다음 주 일본에 옵니다. 일본에 이제 온다. 다음 주에 아베 총리하고 개별회담에는 24일로 잡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지참할 방침이라고 한다. 뭐 국내 언론에서도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를 얘네가 이제 확정적으로 하고 있죠. 얘네의 이 사진 배열을 보시면 정정하게 앉으려고 하는 그거를 잡아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진을 넣는 기법이 어느 국내 언론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죠. 바로 폭격을 시작해요. 반일 폭거를 연발해 온 문장 정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일본은 성가신 이웃나라와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외무관료 출신으로 자민당 외교부 부회장인 마스 참의원이 말했다. 혹인지 종양덩어리인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말했답니다. 한일 관계는 사실상 파탄했다라는 인식이다. 일본은 근육을 구부리는 안 하지만 더 이상 이전 투구는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하고의 관계가 이미 거의 파탄이니까 더 이상 대응할 가치가 없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아베가 약 한 50개국의 주요 인사들과 개별적으로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는데 한국의 국회의장이 이랑에게 사과 요구를 했다. 해군 구축함에 의한 레이저 조사 사건이 있었다. 지소미아 폐기 결정 등 상식에 벗어난 반일을 연발하고 있는 한국의 이씨도 회담할 방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하고 아베하고 회담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앞에다가 이런 이제 기사를 집어든 거예요. 이게 누가 읽어도 한국의 이씨와 회담하는 게 미친 짓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앞부분에다 기사를 든 거죠. 그러니까 선입견을 심어놓는 기사의 기법이에요. 이 선입견을 심어놓는 기사 기법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렇게 심어놓게 되면 그 뒤가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이 선입견에 심어진 제목이나 이런 선입견에 심어진 것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아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그 유튜브 제목을 보고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려고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입견을 주는 앞부분의 기사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런 기법을 쓰는 한국 언론들도 제법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디까지나 일반 손님 접대이지만 이웃나라는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이제 또 조선일보가 등장을 하는데, 조선일보는 17일 아베 총리가 10월 4일 날 이런 얘기를 했죠.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다.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라는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조선일보를 인용하면서 총리는 새로운 절충안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의 기사인데, 이 기사를 가지고서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서 어떠한 그 생각을 하고 보도를 하냐면, 한국이 항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이 항복을 하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사실상 항복 문서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근데 아베 총리는 어디까지나 일반 손님 접대 차원에서 만나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세이 씨는 한국 측이 얼마나 진지한 방안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을 지켜보겠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뒤는 온통 그냥 욕을 하는 기사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더 읽을 만한 가치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은 이렇게 기사를 쓰면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지소미아가 일본에 전혀 필요 없으니까 파기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일본 언론들, 이 석간 후지에서도 그렇게 보도한 게 많았어요. 한국이 아쉽지 일본이 아쉽지 않다. 그런데 막상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나니까 일본이 난리 났었잖아요. 지금까지도 난리 났고, 이 석간 후지의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도 지소미아 내용이 나오죠. 폭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폭거. 반일 폭거다. 지소미아 협정 종료가 왜 그게 반일이고 폭거가 될 수 있나요?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의 그 기사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얘네 마음은 반대에 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한일 회담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한국에서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없이 그냥 단순한 회담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정상회담 제의를 하면서 일본이 원하는 강제징용에 일본 기업이 들어가지 않는, 한국이 알아서 처리하는, 한국만이 그 부분에 관여가 되는 이런 내용으로 친서가 오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국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백색 국가 이전의 상태로 돌려놔라, 제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자, 그러면 다시 모든 걸 재논의해보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대로. 근데 그 내용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과의 관계는 계속 안 좋겠죠. 일본 경제가 한국보다 사실 훨씬 좋지 않아요. 엔화가치 상승으로 자동차 회사들, 일본의 수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해외 수출에서 수익이 거의 모두 급감했거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팔기는 많이 파는데, 아시다시피 불화수소 업체들 같은 경우에 무려 95%의 매출이 줄었죠. 한국에서 안 사주니까. 수출 허가를 내주지만 안 사줘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얘네는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어로 석간후지나 이런 기사를 보시더라도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 심리를. 얘네의 심리는 반대다라고 보면 됩니다. 일본 언론이 어떤 혐한 기사를 쓰든 한일 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쭉 불매를 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